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5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주시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실시되는데요. 또 제주도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주요 안건 처리 등 2024년 의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홍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선 본선행 열차에 오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제주시 갑선거구. 문대림, 송재호 두 주자가 격돌해 서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사흘 동안 경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경선은 권리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며 결과는 마지막 날인 모레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된 뒤 집계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는 2024년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11일 동안 올해 첫 임시회기에 돌입하는 도의회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올해 진행되는 제주도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라봉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새학기 도입을 앞둔 늘봄학교와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 등에 대한 현안 보고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지역과 대학을 협력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 사업 포럼이 오늘 오후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 혁신 방안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됩니다. 또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과 기업 등이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도 맺을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제주시 아라을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경선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합니다. 김태현, 신창근 두 주자가 나선 경선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로 진행하고 결과는 투표가 끝난 뒤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발표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선거구 경선이 시작됩니다. 경선에 나선 문대림, 송재호 두 후보의 주요 공약과 각 후보가 내세운 강점 등을 이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경선. 문대림, 송재호 예비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최근 실시된 제주 MBC 등 언론 4사 여론조사에서는 당내 후보 지지도에서 같은 선호도를 보일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대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은 제주도의원과 도의회 의장, JDC 이사장 등을 지내며 거둔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휴양령 주거단지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소송 가액이 4조 5천억 규모였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만에 29차례 치밀한 협상을 통해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냈던 그러한 성과를 갖고 있는 후보다. 문 예비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장을 비롯해 가격 결정권을 이끌기 위한 산지 공영 도매시장 신설을 꼽았습니다. 또 해양 자치권을 확보해 어업과 수산자원 등의 권한을 제주로 가져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치권의 범위를 해양으로 확대하고 어족자원 관리권, 조업 허가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의 신성장 동력을 바다에서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송재호 국회의원은 4.3 특별법 통과와 제주특별법 개정에 앞장섰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역량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을 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지역 정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역량과 인맥을 살려서 제주를 더 키우는데 제주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쓰고 싶습니다. 송재호 예비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면세점과 영어교육도시 특례 확대, 시장 직선제 도입을 통한 자치권 확보를 꼽았습니다. 또 풍력과 지하수 등을 활용한 공유자원 소득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유자원 소득 개정을 만들어서 이것이 도민들의 교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또 건강보건이라든가
이런 일들에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각종 폭로전으로 혼탁 양상을 보여온 제주시갑 민주당 예비 후보들.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으로 수성못이 꼽히는데요. 수성못 안에 있는 둥지섬은 울창한 숲을 자랑했습니다만 겨울철새인 민물 가마우지떼가 몰려들어 하얗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봄이 와도 떠나지 않고 둥지섬에 털을 잡고 빠르게 번식해서인데 수성구가 둥지섬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수성못 둥지섬에만 폭설이 내린 듯 새하얗습니다. 물새들이 싼 배설물입니다. 나무도 풀도 땅도 배설물에 덮여 말라 죽어갑니다. 나무도 백화 현상이 일어났고요. 토양도 더 이상 식물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서 주위를 돌 때는 냄새가 악취가 심하여서 인상을 찌푸리고 구청으로 민원이 폭주하였습니다. 버드나무와 사철나무로 울창했던 둥지섬이 푸른색을 잃은 건 3년 전부터입니다. 겨울철새 민물 가마우지가 봄이 왔는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리지어 섬의 둥지를 틀고 텃새가 됐습니다. 400~500마리 정도 새까맣게 둥지섬 자체를 완전히 덮을 정도로 민물 가마우지가 점령하여 외갈이나 청둥오리, 다른 둥지섬에 살던 철새들이 모두 둥지섬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지자체의 둥지섬 살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섬 사이사이에 은색 연이 반짝입니다. 새들의 천적, 독수리 모형도 걸었습니다. 민물 가마우지를 쫓기 위한 겁니다. 섬 안에선 긴 호스를 든 사람들이 나무를 향해 연신 물을 쏩니다. 배설물을 씻어내고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고 있습니다. 올 초 1월에 다시 한 500마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섬의 생태계 파괴를 손 놓고 볼 수 없어서 60개 넘는 둥지를 치우고 고사한 나무를 잘라냈습니다. 봄이 오면 오염된 흙을 갈고 꽃과 나무도 심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얗게 말라버린 둥지섬이 제 모습을 찾을 때까진 수년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철원 평야에는 매년 6,000마리가 넘는 두루미가 겨울을 보내러 옵니다. 주민들도 두루미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전염병 예방을 위해 드론으로 벽실을 뿌리면서 두루미가 시베리아로 돌아갈 채비를 도왔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드론이 거센 눈발 사이로 이륙합니다. 공중에 뜬 채 작은 알맹이를 뿌립니다. 벽시입니다. 먹이를 뿌린 지 1시간쯤 지나자 두루미 수십 마리가 날아와 나다를 연신 쪼아먹습니다. 철원 평야 지역이 멸종위종인 야생 두루미의 중요한 월동 지역입니다. 겨울철에 두루미 먹이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요. 그동안 마을 주민들과 철원군, 원주지방환경청이 함께 두루미 먹이 주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트랙터를 사용하거나 사람이 직접 논밭을 다니며 먹이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조류 인플루엔자 전염 우려와 논밭 훼손에 대한 주민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드론 먹이 주기를 고안했고 관계기관이 합심했습니다. 사용된 드론인데요. 이 드론은 벽시 30kg을 실을 수 있습니다. 밟고 나면은 거기에 분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병충해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드론을 움직이게 되면 땅을 닿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번 두루미 먹이 주기에 드론을 처음 사용했는데 철원 주민들의 두루미 보호 활동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논에 두루미가 와 있는 걸 좋아하고 관리를 해준다면은 먼 훗날도 두루미는 계속 철원을 찾아오지 않겠나. 이번 겨울 철원 평야를 찾은 두루미는 모두 6,400마리. 주민들이 마련한 먹이를 먹은 두루미는 이제 다시 시베리아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어제부터 제주도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절기상 우수인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제주 산지와 중산간, 북부 지역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속 25m 내외로 물건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간판이나 시설물 점검 단단하게 고정하시고요.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돼서 운항 정보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수증기를 많이 품은 남서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는 비가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저녁까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 지역 18도, 서부 지역 16도, 남부 지역 17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9도, 남부와 동부 지역 2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10도 이상 크게 웃돌겠습니다. 섬 지역도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와서 인명사고 없도록 해안가 접근은 피하시고요. 항해와 어업 활동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바람은 잦아들겠지만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또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흐리고 주말까지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올해 제주 지역에서 벚꽃이 지난해보다 이틀 정도 빠른 다음 달 20일쯤 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림청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이른 3월 20일로 전망되고 전주 22일, 서울과 부산이 24일에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벚꽃 축제인 전농로 왕벚꽃 축제는 다음 달 22일부터 3일 동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라산에 분포하는 각종 암석 성분과 오름별 용암의 분포 범위 등을 담은 지질도가 발간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8년 동안 한라산 해발고도 500m와 900m 사이의 지역에서 조사한 지질 관련 분석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12월에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지질도는 한라산의 지형 변화와 식생, 토양 분포 등을 연구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70억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월동채소 자조금 단체에 수급 조절과 판매 촉진, 제품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해 월동무와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 품목별 자조금 단체별로 70억 원을 분산 지원합니다. 또 개별 급속 냉동 시범 사업과 신품종 종자 확대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118억 원어치가 공급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807곳의 학교와 유치원, 지역 아동센터와 비인가 대안학교 등에 친환경 쌀을 공급할 업체 3곳을 선정했습니다. 또 친환경 농산물 공급 업체 3곳도 선정하고 잔류 농약과 방사능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예방 백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올해 39억 원을 들여 돼지열병 예방 백신 130만 8천 두분을 들여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가별 전담관리 수의사를 지정하고 항원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병행해 향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돼지열병 청정지위 승인 요청 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